여전히 조용한 윤석열, 대선 주자급 행보 황교안. 자, 먼저요. 이 자맹을 이어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들 입을 통한 행보에 대한 추측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여의도 문법을 따르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김은미 기자. 네. 여의도 문법이 뭐예요? 네, 여의도 문법 무슨 말이야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통상 여의도에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문법처럼 또 공식처럼 행해지는 일련의 남들이 다 가는 그런 그런 길을 윤 전 총장은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네. 근데 내년 3월이 대선이라고 했을 때 그럼 최소한 그 전에 뭐 기존 당에 들어가든 혹은 자기가 당을 만들든 뭐 무소속으로 나오든 이 당에 대한 입장을 좀 정리를 하고 그러려면 또 언제까지 또 정식으로 이제 대선을 내가 출마를 하겠다라는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해야 하고 또 자금은 그럼 통상 한 이 정도 드니까 뭐 펀드레이징을 하든 내가 뭐 대출을 받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금은 이만큼 정도 뭐 며칠까지는 좀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의 어떤 남들이 다 대선에 나간다고 얘기를 하면 생각하는 그 범주 그 틀에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을 이렇게 맞추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네.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인의 얘기를 좀 따르면 윤석열은 언제 정치판에 나설까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나라를 바로 세울까를 더 많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측근은 이 관건은 윤석열이 진짜 정치 선언을 했을 때 어떤 비전 그리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 측근들이 전하는 말이 정말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생각, 태도라고 전제를 하고 봤을 때 뭐 이 지인들이 전하는 말은 뭐 상당히 뭐 원론적이고 당연한 말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입장, 태도를 좀 보면은 최소한 일련의 어떤 정치 행보에 대해서 뭐 시기 고민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또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그다지 심적으로 의존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점 정도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 의원님,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 뭐 계속해서 자맹을 이어가니까 본인 입에서 나오는 얘기 갖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측근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 갖고 저희가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번에는 소위 얘기하는 여의도 문법을 따르지 않고 내 페이스대로 가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지금 현실 정치에서 이 전략이 괜찮은 좋은 전략인가요? 뭐 나름 현명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시간은 내 편이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뭐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이러는 부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일단은 내가 왜 정치를 하게 된다면 내가 왜 정치를 하는 건지 그리고 내가 하려는 정치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신의 스스로의 생각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국민들한테 밝히고 국민들이 그에 동의를 하게 될 때 이제 새는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에 지금 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보다 윤석열이라는 그 브랜드를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거냐. 그리고 내가 정말 정치를 하려고 했을 때의 그 모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 내가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세력의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세력은 따라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국민의힘의 그 당대표가 뽑히는 것이 6월 초 정도라고 보면은 네. 최소한 6월 중순 정도까지는 윤 전 총장이 어떤 자신과 관련된 정치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조금 더 뒤로 갈 수도 있지 않나 현재의 흐름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랬을 때 야권에 지금 현재 뭐 지지율 5%를 넘는 그런 주자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은 당분간은 조금 더 장외에서 자기 자신의 그 아젠다를 더 가다듬는데 더 시간을 좀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윤 전 총장이 정치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손을 내밀었던 황교안 전 대표. 이번에는 미국을 찾았습니다. 유호정 기자. 황 전 대표 미국은 무슨 일로 간 거예요? 네, 본인이 직접 가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껍데기만 남은 한미 동맹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겠다며 미국 가는 목적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못하니 저라도 갑니다.
문 정권에 기대는 일은 지쳤다 이런 얘기를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미국 가서 본인이 직접 한미 동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다. 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초청으로 7박 9일간의 일정 때문에 지금 미국에 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처럼 큰 힘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작지도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미국에 출국하는 사진도 본인이 SNS에 직접 올리면서 이 행보를 소개를 했고요. 미국에 도착해서도 그리고 첫 일정도 계속 SNS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도착해서는 이제부터는 진짜 외교, 필요한 외교를 하겠다라는 다짐을 올리기도 했고요. 첫 일정도 이제 의미심장한데 첫 일정으로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식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 모습은 보통 이렇게 이제 미국 순방 가면은 많이 찾는 그런 데인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첫 한미 정상회담에 방미했을 때 당시의 첫 일정으로 당시 참전 용사를 찾아서 실제로 이렇게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권을 염두에 둔 정치 행보 아니냐라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따라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석 기자, 황 전 대표는 나름대로 이제 저렇게 막 열심히 이제 행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는 그럼에도 황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내 일부 의원들로부터 황교안 거부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바로 권성동 의원인데요. 황교안 전 대표가 복귀할 명분이나 국민적 요구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서 황 전 대표는 지난 총선 참패에 사실상 정치 은퇴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요, 황교안 이미지는 극우, 강경이라면서 재보궐선거에 나타난 현재의 민심과는 다른 상황이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조수진 의원 역시 전면에 나섰습니다. 조 의원은요, 국민의힘 안과 밖에 계신 분들은 책임 정치 4글자를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면서요. 정치 재개를 선언한 황교안 전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권에서는 뭐 비판 같은 거 나오지 않아요? 네, 여권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황 전 대표의 계속된 정치 행보예요. 앞으로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전면에 나섰는데요. 황 전 대표의 행보를 전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사례도 누가 들더라고요. 뭐 국민의힘 모 의원께서 전체 이야기가 끝나고 남고 그분이 남으셔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건 우리 뜻하고 다르다.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들 자체가 대단히 국익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적 결례이기도 하고요. 좀 걱정됩니다, 사실은. 그게 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정상회담에.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고춧가루라도 뿌려지기라도 한다면 이 정상회담이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감안했을 때 걱정되긴 합니다. 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어떻겠냐 그러면서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외교적인 결례라고 꼬집었는데요.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고춧가루라도 뿌려질까 걱정된다. 이렇게 애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뭐 이래저래 이 황 전 대표 정계 복귀를 반기지 않는 목소리가 더 많은 건가요? 그런데요, 또 반대로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황 전 대표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민 전 의원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때 대표직을 내려놓겠다 하고 갔습니다. 이제 그런 것 이외에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책임을 지고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라고 어느 바보 같은 사람이 조언을 했겠죠. 그러니까 조언을 받고 저렇게 했을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이렇게 잘된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페이스북의 댓글을 제가 보고 재기 움직임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자를 그리면서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공교롭게도 찬성과 반대가 딱 반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갈수록 그 찬성의 비율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윤경호 의원님, 지금 보니까 이제 황 전 대표 복귀 뭐 반대하는 입장도 많고 옹호하는 입장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슈화하는 데는 좀 성공하지 않았어요. 글쎄요, 우리 같이 언론에서 다뤄주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뭐 나와주면 땡큐 어쩌고 이런 게 요즘 유행이잖아요. 네. 황교안 나와주면 오히려 이쪽 여권에서는
뭐 고맙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봤어요. 그만큼 냉소적이고 조롱을 하는 거죠. 아까 권성동 의원의 얘기 중에 지난 총선의 참패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총선 참패 책임은 황교안 당시 당대표, 그다음에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져야죠.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서울시장에 다시 도전해가지고 뭐 굉장히 지지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당대표도 나오는 걸 저울질한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맺고 끊는 게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뭐 누가 황교안에게 다시 복귀하라고 자격을 부여했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네. 당시에 누가 황교안에게 당신 완전히 떠나라고 밀어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겠죠. 결국 유권자 아니면 국민이 선택을 하는 건데 어제 오늘 다뤄지는 전반적인 기류를 보면 황교안 전 대표의 정계 복귀는 물론이고 지금 시점에 미국 가는 거에 대해서도 참 뜬금없다 이런 얘기를 전반적으로 많이 해요. 그런데 조금 아까 이제 윤건영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 21일 날 이 한미 정상회담 열리잖아요. 이거 의식해서 지금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 제기하는데. 글쎄요. CSIS에서 초청을 했다니까 거기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한다 그러는데 저는 뭐 세미나 참석이라는 거 너무나 정치인들이 거기 갈 때 써먹는 뭐 수법이라고 표현하면 참 이상합니다만 핑계입니다. 명분입니다. 본인이 가서 발표나 발제를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현직도 아니고 전 야당 지도자에게 발제나 발표 뭐 시킬 가능성 별로 없고요. 통상 저런 경우는 제가 워싱턴에 있어 봤을 때 경험으로 보면 대사관 정무팀에게 미리 본인이 가고 싶은 곳 쭉 동선을 그려놓고 다 섭외를 해달라, 조율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바로 그런 점에서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워싱턴 대사관의 정무팀이나 의회팀이나 이런 쪽 정말 눈커뜰 새 없이 바쁠 텐데 또 황교안 전 야당 지도자가 와서 야당 대표가 와서 숟가락 하나 올리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가면 내가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렇게 말할 리는 뭐 만무하고요. 그렇다면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들을 할 텐데 과연 그게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이 될까? 그건 뭐 굳이 보완 설명을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시기적으로도 참 적절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황교안 전 대표의 복귀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당 내에서조차 저렇게 반대 기류가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 잠시 찻잔 속에 뭐 태풍도 아니고 찻잔 속에 잠시 바람에 그치고 그냥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어쨌든 이제 공식적인 일정이 있어서 미국을 방문한 거니까요. 내실 있는 일정이었는지는 돌아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여권의 대권 주자들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여권 대권 주자들 사이에 돈 경쟁이 붙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청년층을 공략한 이 현금 지원 공약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제안인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미래 씨앗 통장 같은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아이를 하나 낳으면 20년 동안 정부가 통장을 만들어 줘가지고 20살이 되면 성인이 될 때 1억짜리 통장을 우리 아이들한테 주면 어떨까.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는 거하고 4년 동안 세계 일주를 다니는 거하고 어떤 게 과연 그 사람의 인생에 더 도움이 될까. 그 세계 여행비를 뭐 한 1,000만 원씩 좀 대학 안 가는 대신에 지원을 해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가장 먼저 꺼내든 건 정세균 전 총리인데요. 네. 들으신 것처럼 사회 초년생들에게 1억짜리 통장을 주는 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자 그 이후에 지난 4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학에 가지 않는 청년들에게 세계 여행 비용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 어떻냐라는 제안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제 이낙연 전 대표까지 합류를 했습니다. 여기 이 전 대표는 군복무를 마친 전역자들에게 제대를 할 때 이 시작 비용으로 3,000만 원씩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세군요, 다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다 1,000만 원 억대의 금액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청년층을 겨냥한 이런 현금 지급 공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걸 보니까요, 뭐 누구에게 얼마 준다 이런 거를 보니까 모두가 생각하는 그분이 저도 좀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허경영 대표를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사실 이 야권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허경영식 포퓰리즘이다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사실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주장할 때부터 이 허경영식이다라고 비꼬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 지사의 반응은 어땠는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허경영식 정책이라고 비판까지 나왔는데 모 선생 말씀을 하셨는데요. 퓰리스트에 놀아날 정도라면 그 공중부양하시는 그분 옛날에 대통령 되셨어야 됩니다. 공중부양하는 그분이라고 표현하시네요. 네, 포퓰리즘 아니다. 만약에 이게 포퓰리즘이라면 국민들이 뽑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자신감을 보인 건데요. 그런데 이번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현금 공약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는 잇따라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논평을 냈는데요. 논평에서는 이렇게 대선 이런 제안들을 두고서 허경영 씨를 존경한다더니 이런 정책까지도 벤치마킹하려는 것이냐. 네. 이런 재원을 국민 쌈짓돈처럼 본인의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라는 비판의 논평을 내기도 했고요. 여기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역시 같은 식으로 이렇게 이제 허경영이 생각난다. 언제 허경영 씨를 넘어설지 모르겠다라면서 비꼬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함께 냈습니다. 소 의원님,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 3명이 내놓은 지원금 정책, 이재명 지사 1,000만 원, 이낙연 전 대표 3천만 원, 정세균 전 총리 1억 원,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결국 이제 이 지난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청년층이 이 대규모로 이 여권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뭐 이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청년층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해서 뭐 민주당 내에 이제 태스크포스 팀도 만들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구상들이 나오고 있는 중에 지금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저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저 의제 자체가 무게가 실리기가 어려워요. 약간 희화화되기가 십상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저런 부분을 경쟁적으로 저렇게 내놓는다고 해서 그러면 20, 30대 청년들이 저기에 솔깃할 것인가. 그럴 가능성도 없고 또 저 자체의 의제 자체가 아젠다 자체가 무게를 갖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지금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서로 경쟁적으로 저런 걸 막 내놓고 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어떤 브랜드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정 대표 입장에서는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이미 기본소득이라는 자신의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은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는 그런 면에서는 좀 브랜드 자체가 아직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큰 줄기를 먼저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저런 여러 가지 가지적인 것들을 내놔야지 자칫하면 저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막 이렇게 준다 그러면은 그거 일단 저게 현실성이 있나 하는 생각부터 하게 되는 네. 것이고 이 힘이 딱 안 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재원 문제 이런 건 나중 문제고 일단 대가는 현재의 모양이 국민들한테 주는 이미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산적인 쪽으로 지금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동석 기자. 어제 어린이날 맞아서 이 지사가 자신 초등학교 시절 성적표 공개했던데 공부는 잘했던가요? 네, 공부에는 그다지 취미가 없었던 걸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취미가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당시 이재명 지사 공부에 정말로 흥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함께 보실까요? 이재명 지사 직접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1학년 2반 이재명 학생, 가장 흥미가 있던 곳은 바로 체육이었습니다. 우를 기록한 건데요. 나머지 과목들은 미로 기록돼 있습니다. 중간 정도의 성적을 유지한 걸로 보이는데요. 50년 전에 이재명 어린이는 고집이 세고 성적은 미미했다 스스로가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동무들과 잘 놀며 씩씩했다며 선생님이 적은 글을 그대로 옮겨 놓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씩씩한 거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도 씩씩하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본인이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
바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얘기 잠깐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호민 기자, 네. 이제 그만 언급 좀 해달라라고 하는데 계속 나와요. 이번엔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또 언급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친문에서도 강성에 속하는 김용민 최고위원 어제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대선 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면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이 된다. 이건 검찰권 남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이 당사자인 유시민 이사장이 잘못을 이미 인정을 했고 또 사과도 했는데 이걸 생트집을 잡고 있다, 내로남불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민주당 내에서는 이 김용민 의원의 의견에 또 반박하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이 앞서 들으신 김용민 최고위원의 얘기,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대선 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친문 안에서는 그럼 유시민 이사장의 대선 출마 아직 좀 살아있는 부분인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당 내에서 또 같은 강성에 속하는 박주민 의원한테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기소가 뭐 정권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뭐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현 정부의 사람이거나 현 정부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자체가 한동훈 검사장의 개인을 지목했다기보다는 검찰 반부패부에 관련된 이야기였던 것으로 전 정부의 어떤 행위 또는 정부 기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해서 그 기관의 장에 대한 명예훼손이 직접 성립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고. 네, 지금 들어보시면 유시민 이사장은 현 정부의 사람이라거나 또 현 정부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검찰의 기소가 정권에 대한 어떤 공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박주민 의원 이 기소 자체가 좀 나간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검찰권 남용이란 이 김용민 의원의 말이랑 맥락을 같이 하지만 우리 관심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대선에 나오느냐인데 이 친문 안에서도 보면 유시민 이사장의 대선 출마 얘기가 딱히 어떤 메인스트림 큰 흐름으로 잡히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글쎄요, 이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거론되는 이유 뭐가 있긴 한 걸까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